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 안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지적들이 많고, 그 와중에 국회에서 군사 전문 기자 출신으로서 정말 국회의원직을 정말 잘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유영호 의원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방송 영상으로 뵙다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항상 의원님 이제 기자 시절부터 또 의원 하실 때 인터뷰 내용 저도 꼬박꼬박 다 챙겨보고 있는데, 네. 아침에 라디오 가끔 나가시잖아요. 예. 그때도 제가 챙겨보고 있는데 예. 또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제가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오늘 너무 많은데요. 네.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군 사관학교 통합도 있고, 네. 뭐 최근에 어떤 군 뭐 1군단에서 어떤 삽탄도 못하게 하고 경비를 하게 했다라는 네. 내용도 있고 해서, 네. 실제 최근에 어떤 군 장성이나 네. 아니면 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안 좋죠.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도 네. 뭐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군에 가장 큰 악영향 타격을 준 게 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입니다. 그렇죠. 비상계엄으로 해서 많은 군 수뇌부 지휘관들이 처벌을 받았거나 지금도 이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네. 있고요. 아직도 이제 종합 특검이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2차, 3차 뭐 조사를 받고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그래서 일부는 지금도 이제 대행 체제로 지휘관이 이제 공백 상태인 그런 아직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숫자의 좀 억울하게 좀 처벌을 받는 이런 사례들도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군이 좀 그러니까 상처받고 동요를 이제 받고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군의 최고 수장은 국방장관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규백 장관께서는 아시다시피 네. 국방수장으로서 좀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탈영 의혹이 의혹이 있죠. 아직까지 의혹이 있죠. 해소가 안 되고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어떻게든 한번 이벤트를 만들어 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연합훈련 시작된 연합훈련을 축소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도 지금 이런 벌어지고 경우가 있었었나요? 있고,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8년에 네. 제1차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그랬죠. 있었죠. 그때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안 하겠다. 맞아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속된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른 거였어요. 미군 수뇌부와의 교감 없이. 네. 근데 이제 그때는 6월이었고 네. 8월부터 이제 한미 연합훈련, 그렇죠. UFG들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네. 2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조금 있었는데, 네. 이번은 이제 훈련이 시작된 직후에 벌어진 일이고, 이런 경우는 제가 국방부를 30여 년 담당했지만 그 사이에 없었던 일이고요. 전에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뭐 진짜 초유의 사태라고 네. 해요. 아니 훈련이 시작됐는데 이걸 축소 지시를 해서 네. 또 이 지휘부가 전시 지휘 벙커에 있다가 네. 다시 그냥 그 다음 날 평택 바로 캠프를 옮겨가고. 평택 캠프로 그냥,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 어떤 그 캠프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도, 우리도 사실은 우리 군도 네. 당황을 많이 했죠. 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뭐 심지어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뭐 딴 얘기를 못했지만 네. 미군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국방부로 급히 안규백 장관과 상의하러 가다가 기자들하고 마주쳤을 때 네. 나타낸 반응입니다. 기자들이 뭐예요? 네. 왜 오셨냐고 물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SNS 못 봤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니컬한 좀 불쾌함이 이제 깔려 있는 반응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그때가 이제 그날이 마침 8.18 도끼만행 사건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네.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행사인데 그걸 안 가고 이제 국방부로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한미 양국군에 있어서 유례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도 몰랐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통해서 북한 네.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지만, 네.
그렇다고 뭐 그 경의를 트럼프 네. 대통령이 받아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도 네. 뭐 도와달라고 했더니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노땡스 했다. 네. 이걸로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란 전쟁이 있어서 이 지원이죠 결국.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안 해주는 데 대한 서운함 플러스 그동안 이제 한미 간 현안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쿠팡 사태 네. 해결이 안 됐고요. 그게 사실은 미국 내에서 이 악영향이 우리 입장에서 악영향이 네. 상상 우리가 상상하면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미국이 이제 불만 갖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대미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죠. 아직 구체적으로 해진 게 없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김정관 장관이 미국 달려가기도 네. 갔다 오기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모로 안보 통상이면 통상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좀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그렇다고 정부에서 뭔가 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액션도 네. 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통상 갈등 관련해서 투자 대미 투자 네. 문제 관련해서는 김정관 장군이 미국 다녀온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발표할 거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네. 메모리 분야가 아니고 뭐 에너지 분야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일반 뭐 SMR이라든지 이런 원자력 관련 분야 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액션이 취해지더라도 미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좀 우호적으로 바뀔지 그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이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미 간의 이제 정보 네. 교류 문제인데 미국에서 우리 이제 이성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정동영 장관의 구상시 발언. 구성 그 발언 이후에 중단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해소가 안 됐어요. 아직 해소가 안 된 걸로 엊그제 안기백 장관 국회 그 발언 통해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게 4월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난 거예요. 네. 4달 넘은 거죠. 네. 근데 과거에도 네. 한미 간에 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미국이 우리 좀 혼낸다고 정보를 끊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 이렇게 장기간 중단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도 네. 상당히 이제 안 좋은 한미 동맹 이 한미 관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게 그 네. 정동영 장관의 구상시 발언 핵시설과 관련한 발언 이후에 네. 굉장히 미국 측에서도 이거 불만을 강하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뭐 내부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네. 언론에 나올 정도였으면 네. 이건 그냥 대놓고 진짜 화를 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상황인데. 안기백 장관이 처음에는 네. 이 구성 문제 불거졌을 때 네. 한미 정보 교류 문제, 미 정보 제공 별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 거짓말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확인한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악화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장관도 그 정도의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어찌 보면 안보적인 부분도 정치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트럼프 정부와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네. 아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리고 정동영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 이제 공화당 정부 아닙니까? 네. 이 공화당 정부 수뇌부 핵심 인사들 가운데는 이재명 정부가 기본적으로 반미 친중 성향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의심을 받을 만한 행태를 보인 적도 있었죠. 간혹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것도 지금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어떤 전반기에 해놨던 것들 임기 전반기에 해놨던 성과들을 네.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으니까 네. 뭐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고 네. 뭐 지금 뭐 이란과의 어떤 이 전쟁도 네. 어떻게든 유리하게 좀 끌고 가고
같고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뭐 맞춰줘야 될 부분은 맞춰줘야 되고 얻어낼 네. 부분은 얻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고 또 11월 중간 선거인가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김정과의 어떤 뭐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성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 왜냐하면 네. 2017년, 네. 2018년, 19년에 미국 간의 정상회담 할 때와 지금의 김정은은 상황,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네.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 그 파병을 통해서 참전 경우 외에 이제 경제적인 지원 러시아로 그렇죠. 받으면서 지금 그 북한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러니까 뭐 대북 제재 자체가 그냥 무력화돼 버렸다는 얘기까지 네, 그러니까 들리고 뭐 이제 있으니까. 기름, 식량 뭐 네. 이런 거 등등해서 네. 좋아졌고 실제로 그래서 뭐 북한의 주유소가 늘었다, 차량이 맞아. 늘었다, 평양에 차가 그다음에 보이는데. 지방에도 택시들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건물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네.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 빌딩들도 막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간 뭐 그런 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울 게 적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난번과는 소위 말하는 트럼프 일기 때 회담한 상황과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돼버렸죠. 그때는 이제 미국의 이 도움의 손길이 굉장히 간절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미국 말고도 대타가 네. 이미 있고 뭐 그런 면에서 상황은 다른데 다만 최근에 이제 북한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네. 김여정이 몇 번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우리 뭐 아쉬울 거 없다. 뭐 이러면서도 뭐 트럼프와의 관계는 좋다. 네, 사이가 이런 좋다. 얘기하고 반면에 우리는 어젯밤에도 우리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네. 너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조롱을 뭐,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최근 2주 동안에 3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네. 어제도 네. 그 600mm 추대형 방사포 네. 10여 발을 평양 인근에서 발사했는데 한 번도 보도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한미 연합 훈련이 오늘 끝났는데 네.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언론 플레이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전과는 다른 행태입니다. 아. 그래서 나름 일부 수위 조절을 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 트럼프가 어쨌든 실제로 나 정말 마음 먹으면 때릴 수 있다는 걸 2번이나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그렇죠. 그다음에 이란 네. 전쟁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이란 전쟁을 통해서 김정은이 자신감을 갖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 시설 역시 지하에 넣으면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공수부를 아무리 때려봐야 한계가 있다는 걸 이번이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 북한 입장에 자신감을 갖는 요소도 있으나 여간 잘못하면 얻어맞을 수 있다. 네. 이런 또 겁을 먹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계속 구애를 하면 네. 김정은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금의 성의 표시를 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지금 대외적으로는 네. 정상 국가화라고 해서 이제 정상 국가처럼 이거 보이는 걸 되게 네. 자기들은 바라고 있는 방향이고 방향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와중에 트럼프와의 어떤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떤 그 협상이라든지 이런 네. 외교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위상을 조금 더 네.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거기에 레버리지가 이제 핵무기가 될 텐데 네. 근데 이 핵무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개수를 언급한 네. 게 이번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네, 57개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것은 네. 처음이고 네. 이것이 자칫 어찌 보면 북한을 사실상 네. 핵무기 소유국가로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네.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건 네.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일각에서도 현실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전제로 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시각들이 좀 늘어가는 게 이제 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북한과 뭔가를 진전시키려면 네. 일단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는 어려운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참고로 57개라는 숫자는 네. 이제 전문 기관에 따라 연구기관에 따라서 평가되는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최저선 한 50에서 60개 선이 일종의 다수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게는 한 120개, 150개까지도 보는 시각이 있고 안기백 장관은 이제 80에서 120개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국방연구원이라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비슷한 숫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에서 낸 숫자를 토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떤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북한의 핵무기 추정 숫자를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그러니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좀 있던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보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연구기관의 추정치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셨는데 진짜 보안 정보 사항이었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말씀하시죠. 보통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조금 놀랍긴 했었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시는 건 아무래도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추상적인 생각에서 완전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개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게 북한한테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걸 이제 트럼프 스타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여정이 최근에 어제 그런 얘기를 전쟁 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금한 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국군을 허수아비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이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어찌 보면 김여정이 지금 계속돼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얘기들 그다음에 정말 폄훼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화나는 얘기죠. 모욕감을 느낄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대폭 축소 지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신중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NCND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는 반기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건 오히려 뭐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은 사실은 아마 김정은이 했으면 딱 맞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의 대통령 통수권자께서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결국 그런 태도가 어떤 북한의 조롱을 초래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웃고 웃으면서 우리 뭐 잘할게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북한에서는 그냥 뭐 네가 잘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 너희 뭐 취급도 안 해줄 거야. 너희랑 볼 일이 뭐가 있어. 우리는 미국이랑 얘기하면 돼. 뭐 이런 식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느끼기에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은 느끼기에 이렇게 그냥 마냥 해맑게 웃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과연 맞는지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북한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럼 어쨌든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뭐 ICBM 발사 안 한다. 이제 미사일 발사 이제 전문용 모라토리움이라죠. 그다음에 핵실험도 안 한다. 플러스 뭐 ICBM 안 하겠다. 뭐 이 정도까지 이제 트럼프가 바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미국이 김정은이 원하는 거 먼저 던져주면.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빠지냐면 단거리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은 빠질 거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위협은 사실은 ICBM이 아니고 KN-23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술핵 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미국 간에는 겉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 핵 위협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위협을 그대로 머리에 입고 살아야 되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이재명 정부 이에 대해서도 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저희 기후이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의원님의 기후여야 될 텐데, 네. 근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그게 않죠. 기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전문가분들도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말씀을 네. 하시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600mm 방사포가 지금 전방에 배치될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만큼 위험한 건가요? 우리나라에 뭐 위협적인 것이. 이게 사실 이제 어제 국방위에서 네. 업무보고 자리에 있던 내용인데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좀 숭고스럽습니다만 네. 그걸 제가 좀 캐치를 해서 이게 배치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 아니냐.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600mm 방사포든 전술 미사일이든 네. 배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아, 군의 공식. 공식 입장이었어요. 네. 아. 그런데 어제 국방부 업무고 자료에는 네. 600mm 방사포, 155mm 자주포, 그다음에 그냥 자주포로 되어 있었지만 네. 사실상 이제 신형 자주포를 의미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단거리 전술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방적 배치 네. 징후가 있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서 제가 네. 그거를 확인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게 확인된 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맞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수도권 장사정포 위협 들어보셨죠? 장사정포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장사정포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170mm 자주포하고 240mm 네. 방사포가 있는데 이제 북한은 240mm 방사포도 유도 로켓을 장착한 신형을 개발했고요. 네. 그리고 150mm 자주포는 170mm 자주포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납니다. 네. 네. 사거리는 뭐 비슷하지만 정확도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이 뛰어난 거고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한 단계 아. 높아지는 겁니다. 한 차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인 면에서도 네. 안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협이 증대된 걸 보느냐 그랬더니 앙리백 장관이 예스 예 그랬다고요. 근데 오후에 이제 어떻게 또 국방부에서 말을 바꾸냐 다시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네. 아직까지 배치된 거는 확인 못했고 배치 준비 징후가 있어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후자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라는데 그건 아니겠죠? 여간간에 이제 그 정도까지 북한이 이제 액션이 있다는 거죠. 액션은 최소한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일부러 이렇게 톤다운을 시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약간.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600mm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400km 되고요. 네. 직경이 60c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사일로 보시면 돼요. 포탄이 아니라 미사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차량 하나에 3개부터 4개, 5개까지 네. 이 다양한 그러니까 최 오연장 유정장까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 발사 차량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보통 오연장 기준으로 해서 네. 80문 가량 만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80 곱하기 5 하면 얼마니까 400발이죠. 네. 그래서 이론상 네. 최대치로 계산을 해보면 400발 정도의 동시하게 로켓을 하겠다.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400발까지 안 해도 100발만 아니 근데 한 50발, 100발만 날아와도 그거 다 못 막습니다. 못 막잖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제 써먹는 방법인데 네. 미사일 플러스 드론 섞어서 하고요. 네. 이란이 이제 마치 이란 전쟁에서 똑같은 방법을 네. 써서 미군 기지 공격도 하고 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위협적인 존재 그리고 이제 전술핵탄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아이언돔도 네. 그렇게 날아오는 경우에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방어해야 되겠지만 좀 한계가 있지 않.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명중률이 뭐 90몇 프로다 그래, 네. 90% 넘는다 하는데 네. 숫자에는 못 당한다는 거죠. 아. 일정 부분 넘어서면 그렇죠. 우리가 이거 마찬가지 용량이 오버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북한이 네.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지난번 몇만 명, 지난번에 5천 명이었나요? 1만 5천 1만 명, 5천 명이네요. 특수부대 1만 5천 명이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지뢰저거, 네. 공병 5천 명 정도에서 한 2만 명 정도. 최대 한 2만 명 정도 이제 파병된 걸로.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5만 명을 추가 파병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갈 네. 것 같은데 5만 명 정도가
그러면 어떤 그냥 뭐 진짜 어떤 일반 보병 부대가 가는 것인지 예. 그 아니면 어떤 부대가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2월에 갔을 때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저한테 15,000 북한이 그 당시에는 10,000명 정도가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15,000명 정도의 추가 파병 징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젤렌스키가 처음에 3만 명 얘기했다가 5만 명까지 네. 규모가 커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파병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김여정이 그건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뭐 북한 뭐라 거짓말 많이 하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렇죠. 약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15,000명 전투 병력 중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사자만 2,200명. 네. 그리고 부상자까지 하면 한 6,000명 정도의 사상자 최대 네.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희생을 치렀는데 만약에 추가 파병을 한다면 네. 그만큼 얻은 게 많으니까 또 추가로 부는 게 그러겠죠. 아니겠습니까? 네. 실전 경험 플러스 뭐 러시아가 뭐 추가 지원을 또 약속을 했다든지 뭐가 있으면 이제 제가 볼 때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지만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젤렌스키가 아마 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급하니까 좀 숫자가 부풀려져 있을 수도 네. 있겠으나 약간 추가 파병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네.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네.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유는 하는 걸 적극 권태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넓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이 재건 사업 등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해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탄도 미사일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네, 네. 전에 패트리어트 도움을 받았는데 아. 이란 전쟁 이후에 패트리어트 지원을 못 받으면서 네. 이제 큰 방공망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절실하다. 아.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제 도와주면 아.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천궁2는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아,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야말로. 저고도인가요? 중고도인가요? 예, 이게? 그러니까 고도는 자체는 요격 고도가 네. 고도 자체는 15km 정도예요. 아. 패트리어트보다 낮습니다. 낫네. 예. 적어도 방어 예, 무기 적어도 요격, 적어도 방어 방어망에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요격 미사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필요한 면이 있다. 왜? 네.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을 피해보는 게 주로 군부대나 시설이 아니고 아. 민간인들입니다. 네, 키우라든지 이런 도심에 떨어져 가지고 네, 네, 네.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네. 공격 무기가 아닌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명분이 있고 또 하나 네. 우리가 눈에 돈으로 따지기 힘들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KN-23, 24가 우리를 위협하는 네. 가장 대표적인 단거리 미사일인데요. 전술에 탑재할 수 있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150발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네. 초기보다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실전 경험을 통해서. 오. 근데 우리는 천궁2 국산은 천궁2로 맡게 돼 있는데 네. 실제 KN-23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우리는 못하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면 실전 테스트를 통한 실전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축적할 수 실제로 우크라이나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또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굉장히 조금 예. 좀 신중하죠.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예. 좀 기류가 더 센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몇 차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다라는 정도만 네.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네. 부정적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의원님의 이러한 의견이 조금 관찰될 수 있도록 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의원들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나요? 관심이 네. 없나요? 참고로 저는 이제 그런 지원에 네. 이제 파병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여러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드론전 그렇죠. 같은 첨단 전쟁.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대규모로 파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도 정보를 얻을 필요가 네, 있죠. 네, 북한군 네. 실제 얘들 싸우는 이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지. 뭐 등등해서 예, 예.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진짜 군사 전문가들이 군의 전문가들이 가야 예.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근데 가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전혀 없습니다. 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재 대한민국 현역 유니폼 입은 군인은 딱 한 사람입니다. 네. 무관부에 육군 중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몇십 명 단위라도 그러니까. 이 전문용어로 전원 분석반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네. 이 사람들을 좀 보내라. 네. 보내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렇죠. 것들을 정보를 또 얻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야 자극도 받고 네. 우리가 부족한 점은 보완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솔직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꿨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보지 않은 분도 물론 있는 것 네.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까지 드론이 전쟁에 실제로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는 이번이 아마 처음 좀 맞습니다. 대규모로 이렇게 네. 있어서 드론 자체도 굉장히 발전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뭐 가끔 유튜브로 봅니다만은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선으로 있다가 이제는 무선도 그러니까 뭐 제밍을 하니까 네. 이제는 광섬유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하시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건 필요하겠다. 네. 북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드론 말씀하셔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 공장도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이 2개월마다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덩치 큰 드론이 네. 튀르키예가 활약하다가 네. 이게 이제 방공망에 의해서 많이 격추가 되면서 FP 드론이라고 요만한 자그마한 드론들 이제 그런 드론들이 활약을 하고 이것도 이제 전파교라 이런 게 무력화되면서 말씀하신 광섬유 네. 드론. 근데 가장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거는 네. AI 드론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스로? 광섬유도 이제 전선이니까 그렇죠. 멀리 가는데 한계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나무 같은 데 걸리면 안 네,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크라이나는 죽기 살기를 하다 보니까 네. 세계 최첨단의 최고 수준의 드론 및 드론을 막는 기술이 네. 발전돼 있고 제가 가본 공장이 네. 가장 큰 데는 한 달에 이 FP 드론 자폭 드론을 몇 대를 생산하는 줄 아세요? 몇 대를 생각해요? 12,000대가 아니고 12만 대. 12만 대요. 12만 대.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올 한 해 동안 네. 만들어서 소모하는 드론이 600만 대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600만 대. 예, 실감이 안 되시죠. 저도 네. 가기 전에 믿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큰 공장이긴 한데 하여간 거기서 그렇게 생산하는 거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한 대 1,300대가 한꺼번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뭘 만드냐? 네. 요격 드론 동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1,300대가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네. 그거는 정말 제가 보고 전율을 느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네. 이 군 수뇌부 뭐 네. 안기백 장관 포함해서 네. 이제 군 수뇌부 드론 업체 관련자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도 정말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 경험 토대로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드론 발전시키고 있어요. 하겠죠.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 우리도 절벽감 갖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자극을 받아야죠. 그래서 빨리 우크라이나 가셔서 네. 제가 느꼈던 전율감을 좀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근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는 자극을 받아서 드론 네.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제가 아는 이제 네. 국방위 소속 의원님들은 적어도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근데 하여튼 정말 저 절박감이 우리가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거는 결국 현장 가서 느끼는 수밖에 없죠. 책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는 건 한계 그러니까 있습니다. 거의 네. 드론이 총알처럼 지키고 있네요, 진짜. 진짜 드론이 현대전에 총알이 된 건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전 처음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 걸 생각해요. 몇 달 못 그랬죠. 버틴다고 예, 했잖아요. 뭐 3개월, 6개월 예, 됐죠. 예. 지금 벌써 몇 년째? 5년째예요. 6.25 전쟁보다 긴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큰 건 드론이고요. 우리가 드론 하면 우리 하늘을 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땅 위를 움직이는 로봇. 맞아요. 로봇도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수상 수중 드론. 이게 러시아의 큰 함정 맞아요. 정지시킨 네. 역시 그래서 육해공 공이 이 무인 무기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꼭 한번 가보시라. 네. 가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더 듣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저희가 다 했는데 네. 저희 캡틴송님이 이 의원이 발의하신 군무원 복지법 찬성 6천 명이 넘었다라고 화이팅 한다고. 예. 예. 아이고. 예, 군무원 복지법. 예. 잠깐 짧게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네. 우리 지금 군무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 절벽에 따라서 병력이 급감하잖아요. 그렇죠. 급격하게 늘어서 원래 지금도 50만 목표인데 47만밖에 안 네. 되는데
이제 2040년 되면 30만 채우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 부족한 현역 자원을 여러 형태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 중에 하나가 군무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의 복지 처우가 처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 그래서 불이익을 받으신 것도 많고 그래서 네. 제가 그 처우와 관련된 기본법을 이번에 발의를 했어요. 참고로 저를 도와주시는 네. 보좌진 중에 한 분이 군무원 가족이세요. 아. 그래가지고 더욱 그분이 사명 갖고 하셔가지고 그러겠네요. 제가 이번에 이제 발의를 했는데. 아 이거 찬성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 지금 네. 제가 어디 방송 나갈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올려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하여튼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도 관심 갖고 좀 찬성해야 되겠네요. 꼭 제가 네.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네.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네. 병사들의 월급이 올라가면서 네. 소위 말하는 하사, 중사, 상사라든지 이 중견 간부급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네. 역전 현상이 벌어져 버리니까 네. 오히려 이런 군무원이라든지 어떤 사병 외에 다른 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이 어떤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아, 또 의원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네. 감사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군무원님들도 음. 군에 잠깐 속된 말로 이제 스쳐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죠. 군을 오래 지키실 분들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저희가 각별히 챙겨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유홍우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아 근데 벌써 30분이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네. 진짜 금세 흘러서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말이 네. 많은데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모시는 걸로 하고. 명사회자께서 계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